또 다른 분이 얘기하시죠. 라이브 패킹님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예.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성장 클릭 25회에도 선정됐었던 분이고, 여러 번 신청하셔가지고 열정이 엄청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상세 페이지, 대표님 영상 보고 고객들한테 설문조사 및 인터뷰 요청을 해봤습니다. 제가 리얼스토리 고객들의 이야기가 컨텐츠로 간다. 후발 주자일 때 컨텐츠로 갈 때 굉장히 유용해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진행하셨어요. 야, 대단합니다. 박수. 이게 진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기획자예요. 그냥 멀리서 그냥 편만 짜고 너희들 움직여, 너 움직여, 너 움직여 이게 아니라 나 이거 고객 리얼 인터뷰 필요해 그러면 곧바로 전화기 들고 시험해봐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봤더니 응답이 없어. 그러면 톡을 보내봤다가 톡을 보내봤더니 응답이 조금 있어. 그러면 톡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가지고 보내봤더니 응답이 더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나만의 스킬을 늘려가는 거. 자, 그랬더니 253명에게 전송했고 10명의 설문조사 응답률 4%, 2명의 인터뷰 승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2명이 아이고 나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너희 제품에 감동을 했으니까 인터뷰 허락해줄게. 야, 보물 같은 분이죠. 자, 그래서 설문조사에는 뭐 라이프 패킹 구매한 이유, 장단점 해서 이제 구매한 내용을 보니까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자세히 잘해준다 라고 하셨대요. 아이고 친절하셔라. 예, 그쵸? 이 점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어필하면 좋을까요? 따로 어필하기보다는 더 자세한 설명을 상세 페이지에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인터뷰를 승낙해줄 분께는 서울분과 전남입니다. 어떤 질문을 가져가면 좋을까? 또 방문해서 어떤 컨셉과 연출을 촬영하면 판매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예, 얘기를 하시네요. 예. 라이브 영상의 일부분은 편집돼서 나옵니다. 예, 전체는 다 안 될 가능성은 있고요. 시간 관계상 대부분은 넣을 생각이긴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리얼 스토리 컨텐츠 어떻게 만드냐? 예,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자,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쓰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리죠. 내추럴 가든. 첫 번째는 내추럴 가든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여기 이 사이트 굉장히 잘 나가는 사이트입니다. 40대 여성 의류 중에 제일 잘 나갈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 중에 뭐냐면 우리들의 여행 이야기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사이트긴 하지만 컨텐츠의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이제 40대, 50대 의류이기 때문에 4, 50대 의류 예를 들어가지고 4, 50대 이걸 사시는 분들 중에 좀 리스펙트한 분들을 직접 찾아갔어요. 잠시만요. 사운드가 끊겼나요? 사운드가 안 끊기는 것 같은데. 예. 아마 그 집에 있는 환경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빛의 예술가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지나가는 과정들 다 얘기를 해요. 여기 목포를 직접 찾아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목포 어디까지 갔는지, 그 다음에 그곳의 전경들, 그 다음에 거기에 지역의 맛집들,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신 분, 뭐 얼굴이 노출되기 원하지 않으신 분들 이렇게 선글라스를 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당황스럽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촬영을 좋아하시니까 촬영했던 작품들 분명히 그 고객도 취미가 있고 생활이 있고 직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의 일상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라이프 캐킹의 제품들 보여준다거나 페이지 아래는 끝없이 내려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면은 한편에 무슨 매거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실 거라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바로 상세 페이지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죠. 요런 거죠. 이렇게 움짤로 만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사람이 나와서 이런 느낌으로 주면은 그분도 되게 만족하세요. 왜? 나도 이런 게 흔치 않거든. 찍고 나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섭외를 할 때 인생샷 찍어드릴게요. 이 사진 마음껏 활용하셔도 돼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전문 사진사가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객한테도 있는 게 있어야 돼.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 응답률 2명의 인터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모든 일상을 다 퍼오세요. 예. 이게 되게 드뭅니다. 253명한테 가서 2명 고르셨다면 이 2명은 보석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2명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거 응해주신 분들에게 10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뭐가 생겼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거 만들어내는 게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블로그도 운영하지만 다양하고 고객들에게 도움될 만한 건강 정보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씩 블로그를 하신대요. 그래서 걷기가 좋다는 등 건강 정보들을 상세 페이지 넣을지 말지, 넣는다면 어떻게 넣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런 정보들 다 넣으면 너무 구구절절해지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세 페이지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블로그라고 할게요. 블로그는 우리가 왜 할까요? 보통 2가지 이유로 하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실버카를 하고 계시니까 실버카라고 검색했을 때 실버카의 그 소위 말해서 네이버의 뷰에서 이렇게 상위에 노출되게끔 하는 거. 언젠가 2개씩 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올라갈 수 있으면은 하시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 안 돼요. 그러면은 뭘까요? 라이프 패킹. 요걸 검색했을 때, 실버카가 없네? 여기 많이 안 팔렸나 보다 하고 나가겠죠. 이거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바이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사명을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색한데, 자사명을 검색했을 때 내 포팅이 많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무슨 주제로 블로그 포팅하는 게 제일 좋을까? 답이 나올 것 같죠? 바로, 후기입니다. 후기로 블로그 포스팅 해야 돼요. 자, 여기랑 1번이랑 연결되죠. 물론 이분들 맨날 찾아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블로그 캡처, 포토 후기라도 캡처를 해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배트 후기입니다. 뭐 하셨네요. 라이프 패킹에 실버카를 사셨는데 응원 화이팅 뭐 이렇게라도 해서 내 자사명 블로그를 쌓아야 돼. 이게 1순위. 두 번째가 실버카예요. 실버카는 왜 경쟁이 빡시니까. 자, 그리고 강의에서 썸네일, 질문이 많으셨거든요. 5가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의에서도 썸네일에 사람이 나오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노인 보행 보조기의 경우 썸네일에 사람이 사용하는 모습으로 나올지 제품만 보여주는 게 나을지요. 현재는 한두 명의 셀러를 제외하고 제품만 썸네일로 쓰고 있습니다. 나온다면 할머니 모델을 쓰는 게 좋겠지요 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성장 클리닉 할 때 예시로 줬었던 업체가 바로 그 스티코 주방아였어요. 그쵸? 스티코 주방아 그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실버 카드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지금 라이프 패킹이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정기로 씨께서 이걸 판매할 때 다른 업체 걸 가져오시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 정확하게 모릅니다. 라운라띠 노바, 뭐 어스피, 실버 100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썸네일의 핵심은 뭘까요? 여기 이제 문구가 들어간 게 가장 좋고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구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보행기에 문구가 들어간 게 제일 좋으면 뭐? 정품. 100% 정품 보장. 100% 정품. 아니면은 불만족 시 100% 환불. 이게 들어가셔야 돼요. 왜? 고객들은 어차피 비슷비슷한 보행기란 걸 알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정품. 누가 잘한다? 스티커 주방하는 업체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은 그냥 상품을 놔두시고 그 다음에 문구를 강하게 넣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도 하셨어요. 이게 뭐냐? 브랜딩. 지난번에 네이버 성장 클리닉에서 유튜브에서 브랜딩에 노력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왜? 상세 페이지가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을 정도로 잘 돼 있다. 근데 유튜브를 하려니까 기획 촬영 편집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블로그나 뭐 밴드를 운영 중인데 상품이다 보니까 조회가 너무 적어요. 그래도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유튜브를 추천했느냐? 유튜브를 추천한 이유는 딱 하나죠.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왜? 우리는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 실버카를 검색했는데 이 블로그 중에 내가 여기 끼일 수 있을까? 여기에 언제나 아주 유용한 정보를 넣어서 위에 위치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잖아. 그럼 도망가야 돼요. 왜? 못할 거니까. 그래서 라이프 패킹을 검색했을 때,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라이프 패킹을 검색했을 때 이게 도배된 거를 해야 돼. 이게 2차적이지만 필요한 거고, 유튜브를 왜 얘기했느냐? 유튜브에서 실버카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기획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그냥 찍으셔도 돼요. 실버카 무슨 모델? 실제 후기입니다. 실버카 뭐뭐 굴러가는 모습입니다. 실버카를 고르실 때 체크해야 될 7가지입니다. 핸드폰에 셀카 들고 이거 잘 흔들리는지 여기 튼튼한지 이렇게 되는지 내가 앉을 때 푹 꺼지지 않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셀카 찍으시면 그거 그냥 올리시면요. 그게 그냥 상위 노출이에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하라는 거였어요. 왜? 어, 유튜브를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예, 무언가 구매를 할 때 유튜브도 굉장히 강력한 검색 채널이고 특히 10만 원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핫한데 이 어깨가 그 유튜브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 촬영 편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핸드폰 해가지고 그냥 딱 찍고 그냥 올리세요. 그래도 지금 되는 시장이에요. 나중에 경쟁이 많이 붙으면 이게 안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치고 나가라는 거죠. 예. 그리고 5번째, 네, 마지막입니다. 실버용품이 저를 비롯해서 샐러드의 수준이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너무 작아 재밌는 카테고리는 아닌데요. 당연 선택의 문제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넘어갈지 이 카테고리에 여러 품목을 갖춰 상위권을 도전하는 게 나을지 대표님의 여러 경험으로 어떤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사업적인 얘기죠. 어, 네, 예,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떠한 시장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분도 계시지만 주방용품에서 만약에 도마를 판다라고 했을 때는 도마를 사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없어요. 콘텐츠를 바꾼다고 물론 이럴 수 있겠죠. 갑자기 TV 광고에서 이제 뭐 도마를 모두 써야 될 때, 뭐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야 될 때 도마를 꼭 신경 쓰세요. 이럴 때는 당연히 시장이 넓혀질 수 있겠지만 그걸 안 한다면 대부분은 항상 고정된 수의 매출만을 가져갑니다. 이게 내가 성장해도 매출이 더 안 느는 거죠. 그러면 우린 2가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이 시장이 성장할 것인가 안 성장할 것인가. 그러면 실버 시장이 성장한다? 지금은 70대 분들만 실버카를 끌고 다니는데 앞으로 50대라 90대도 끌고 다닐 것 같다? 를 볼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래 일단 나는 이 정도 해가지고 그래 적당히 벌어먹으니까 상세 페이지 잘 만들고 바이럴 좀 했더니 괜찮게 지금보다 나아서 여기 더 이상은 내가 길을 써도 안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넘어가시는 것도 정답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 가지에서 뻗쳐나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실버카를 팔면서 지팡이를 파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실버카를 팔면서 강화시키는 거죠. 90대 전용 실버카, 50대용 실버카, 아니면은 오르막길 전용 실버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짐 많이 쌓는 실버카, 장보기용, 이런 것처럼 세분화를 해가지고, 그 카테고리를 더 잡아먹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한 군데 상품 소싱을 했으면 아무래도 가지치기가 쉽거든요. 혹은 내가 이거 하다가 좀 전업을 좀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업을 생각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업 부분에서 내가 상품 개발을 좀 더 한다거나 바퀴 굴림성을 유모차에서 뭐 따와가지고 훨씬 더 굴러가기 쉽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약간 상품 소싱까지 들어가면은 그 제가 벨트 사례로 얘기한 오호 컴퍼니의 이선영 대표님처럼 한 개 제품으로 시장을 다 꿰뚫면서 시장을 다 후려치는 예, 제품 기획의 영역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까지 채널이 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일단 가지치기를 일단 추천해준다. 내가 할 만큼은 해보은 다음에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쇼핑 사이트가 제품 사진만 강조 혹은 타이포 같은 경우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뭐 어때요? 뭐 쓰세요. 뭐 어때요? 뭐 그런다고 뭐 어차피 후발주자인데 써서 난 주목받아야지. 제재만 안 걸리면 쓰세요. 물론 아마존이라든가 뭐 엄청나게 뭐 내가 그 MD랑 딱 엄청나게 그게 잘 돼가지고 괜찮아. 뭐 이거 꼭 가이드 지켜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후발주잖아요. 쓰세요. 그게 주목받잖아. 어쩔 수 없죠. 슈바원님이 물어보셨네요. 아버지가 농부인데 스마트 스토어에 면세로 딱 과일 하나만 팔고 있습니다. 직접 지은 과일을 마케팅이나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예, 있죠. 예, 포도 공작소 들어가 보자. 전라도 김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건태님 들어가 볼게요. 슈마원님은 이 김건태님의 포기김치의 스토리라인을 최대한 뺏겨보세요. 벤치마킹 해보세요. 자, 김건태님의 포기김치는 리뷰수가 무려
69,562개입니다. 예, 여러분, 리뷰스 69,000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왜 잘 팔릴까요? 왜? 이유는 딱 하나죠. 여기는, 어, 이제 슈마어님 같은 분이 정말 할 수 있는 부분. 그,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되게 큰 업체는 못 들어가잖아요. 슈마어 아버님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전라도 슈마어 김치라고 할게요. 슈마어 아니면 김치 아니라 사과. 슈마어 사과입니다. 나와서 상품 정보 본 다음에 여러분의 요청으로 예, 10kg, 20kg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와 볼까요? 자랑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미국 FTA 해가지고 미국 수출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서울에 어디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찍어요. 예, 그 다음에 예, 슈마 아버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뭐 잘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예, 슈마어님도 나오시면 좋겠네요. 부모님과 함께 농사지어 담근 김치.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 채소로 담궜다. 여기에 포인트는 뭘까? 구구절절하다. 정말 현지인 아니면 예, 안 나올 만한 내용이죠. 예, 막 배합하는 것도 막 보여주고 이런 막 뭐랄까 뭐랄까요, 양념도 보여주고 그 소금 쓰는 것도 간수도 보여주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막 그 풀벌레 어떻게 잡는지 농약 해충 잡는 것도 막 보여주고 막 과수원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여주고 얼만큼 깨끗이 만진지도 보여주고 3번에 걸쳐서 해줬다 막 예, 벤치마킹 하세요. 그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킬러 컨텐츠가 돼요. 왜? 이게 되게 유리한 점이에요. 슈마님에는 왜 상품이 하나밖에 없잖아. 상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죽어라 만들 수 있어요. 끝까지. 예, 맞습니다. 김정님 말이죠. 직접 하지 않은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면 돼요. 그 현지에서만 맡을 수 있는 플레임이라든가,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최대한 해보세요. 힘드실 거예요.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한 달 이상이 앞으로의 10년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란 건 그런 거거든요. 한번 쌓아두면 대처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한 개 제품만 있다면 오히려 잘 됐죠. 오히려 저한테 제일 고민인 거는 100개 제품을 어떻게 하면 다 잘 만들 수 있을까요? 하는 게 고민이에요. 그럴 때는 항상 베스트 제품을 만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